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네요. 저도 뭐 온라인 강의 처음인데 여러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의 흐름의 변화와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짧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는 Boost Subscription to Great Tokenization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SNS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미 개인 맞춤형의 추천형 서비스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구독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독경제는 계속 활성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독경제가 그러면 과연 어떤 보상책을 가지고 우리 개인한테 어떤 메리트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 오늘 그걸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아시아 블록체인 공공서비스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그 아시아 기업들의 토커나이제이션, 즉 블록체인 자산 프로젝트화 비즈니스를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랑 성신여대, 한양여대 등에서 관련된 가치 디자인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멘토링도 좀 해주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정리해본 그 내용인데요. BC 한 4000년경에 아담과 이브로 시작됐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변화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인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를 했습니다. 저 보시면 1700년도 1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인류가 제대로 된 어떤 변화의 흐름을 마치 한 거죠. 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봉건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계층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1800년대 2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자본가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IT 시대가 왔죠. 2000년에 정보사회가 오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본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올해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뭔가 큰 변화를 흐름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저희가 또 하필이면 코로나라는 인류의 큰 재앙인 바이러스와 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라는 것이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이 변화하는 이 4차 산업의 진정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변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흐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뭐 어떤 부분적으로 사람들에 따라서는 부정적 이미지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글로벌을 어떻게 또 새롭게 한 단계 업데이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평등사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앞으로는 소비와 경험, 자본의 분배, 공유 이런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기술적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인간들이 이해하는 단계만 거친다면 바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켓 투 마켓, 그 다음에 네트워크 투 커스터머,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새로운 그 규모의 경제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 우리 각자 개개인들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이 지구, 이게 여러분 지구로 보이시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왜 구로 표현했냐면 이것이 블록체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세계, 초개인화, 초글로벌화, 초네트워크 세상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 새로운 네트워크 세계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코로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 이미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대면 사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이제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긴데 제가 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찍겠습니다. 이미 여기 화살표 이쪽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저 화살표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확장하면 다 개발된 기술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 생체과학 옷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주택도 이동집, 캠핑카 이미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집이라 해서 환경, 에코하우스가 4, 5평짜리 개인이 혼자 살 수 있는 이런 집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차는 하이프루프라 해서 이미 하이프루프 미국에서는 개발 상용화해서 테스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재밌죠. 국가가 이제 온라인 국가 개념이 나와요. 비트네이션이라 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BTS 방탄소년단들이 전 세계 아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미들이 좀 색감을 바꾸면 이 비트네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온라인 국가. 네. 자기들만의 새로운 국가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화폐가 이제 암호화폐가 되겠죠. 부정적 의미 암호화폐가 요새 얘기하는 건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이미 다 됐죠. 의사 로봇이 당연히 나오겠죠. 원격 진료가 되면 의사 로봇이 우리를 수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탄생도, 인공배아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에 변화상이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간이 엄청 단축됐어요. 예전에는 20년 이후의 미래라고 했으면 이제 1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바로 우리 앞의 미래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생각의 발상을 집단이나 커뮤니티나 이런 기반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초개인화 사회입니다. 스스로 개인 중심이 된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인류가 빠르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는 갈수록 없어질 것이고요. 지구 80억 인구가 글로벌 초연결 사회로 바뀔 것이고요. 가치가 디자인으로 변화될 것이고 전자상거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인공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광학성도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코로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해봤죠. 미래는 예측하면 우리한테 엄청난 좋은 기회이고요. 네. 모르고 막연히 생각하면 위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한 미래 얘기인데 우리가 좀 익숙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공간과 입자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구체적인 물체가 있는 걸 가지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는 시간이란 파동의 시대입니다. 어떤 시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보다는 어떤 시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어떤 입자의 구조가 아니라 파동의 형태로 변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하는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고 있죠. 양자 컴퓨터가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뭐 분산화 투명화 더 활성화될 거고요. 드론도 이미 이제 더 활성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인공배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소고기나 닭고기를 우리가 소나 닭을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그런 단백질 성분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 다음에 뇌신경 공학을 해서 인간과 로봇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류가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과연 우리의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인간의 욕망에 맞는 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발전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겠죠. 매슬로의 5단계 욕구설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기술적인 변화로 본다면 되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 2차 혁명은 바로 이거죠. 생리적 욕구랑 먹고 사는 문제, 안정의 욕구를 만족시켰다면요. 3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관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SNS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저희가 한 건데 이제 4차 산업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표현의 욕구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것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있게 나왔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매슬로의 5단계 욕구설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적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익숙했던 건 뭐죠? 산업사회나 정보화 시대에 익숙했던 거는 목표였습니다. 목표.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도 퍼펄스 컴퍼니라든지 이런 목적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목적 회사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앙트프라너십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한 시대의 어떤 개인의 마인드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빙산의 일각이라든지 이런 빙산 모형들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언뜻 보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 또 다른 말로 하면 암호화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게 구현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페이먼트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인터넷 오브 띵스, 만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크게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직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블록체인은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우리가 익숙해진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대략 한 10년 지났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2018년, 24년 이때까지가 이제 성장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저희가 2020년이죠.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사업과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하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모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정도 되면 우리가 지금 뭐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거의 대기업이 되는 형태의 이런 구조의 시대가 만들어졌죠. 이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새로운 그 자본 시장에서 주류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런 기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어떻게 인프라를 뭐 정보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인프라도 있고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느냐, 그다음에 또 이런 경쟁적 다양한 경쟁자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나 이점들을 어떻게 발견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리거럴 이슈, 그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뭐 사실은 블록체인도 모든 사업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정부의 규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또 비즈니스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게 애플 스위트 스팟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 가지의 교집합,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회를 가지고 뭔가 좋은 방법을 찾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트 스팟 같은 형태의 핵심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능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인류가 이 가치가 밸류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가치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각자 보시면 개인의 가치가 다 차이가 있죠. 좋아하는 것들도 차이가 있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가 생각하는 가치들은 어떤 일정한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치에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가치의 스위트 스팟, 교집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자동화의 가치.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자동화될 겁니다. 인간의 손을 타거나 힘을 빌리기보다는 로봇이라든지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이 자동화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과연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예전에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신뢰를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로봇과 인간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멀리 있는 스웨덴 친구랑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이 시대가. 그랬을 때 신뢰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집합이 그랬을 때 투명해야 된다. 두 번째 편리해야 된다. 세 번째 보안성이 있어야 된다. 보안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의 그렇죠? 관계의 핵심적 요소죠.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하긴 했었죠.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드렸지만 뭐 코인이라든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부정적 요소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게 현실이었고요. 하지만은 그것은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블록체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뭐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인문학자이고 가치 디자이너로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저, 장부입니다. 장부. 여러분들 이제 회계장부라든지 격리장부라고 아시죠? 네, 장부예요. 첫 번째 기능은. 두 번째는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에요. 보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은행 거래를 하실 때도 그렇고 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뛰어난 보안 기술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을 거래해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예요. 이 세 가지가 블록체인 핵심 기능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부 얘기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보안 기술 얘기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디지털 저장소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죠. 기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블록이에요. 블록. 그냥 쉽게 얘기해요. 블록이 있어요. 근데 이 블록 안에 뭐가 있느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시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전 단계 블록에 있는 해시값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렵죠,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다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값, 해시 값, 그 다음 이전 블록에 있었던 해시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들이 이렇게 있죠? 이 블록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연결돼요. 이게 이제 체인이에요, 체인. 그렇죠?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겁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요거 데이터, 해시 오브 프리비어스 블록에 있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연결되면은 얘한테는 뭐가 있어요? 또 이게 또 있죠? 해시 오브 프리비어스 블록이 있죠? 이전 블록에 있는 해시까지 포함돼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드린 장부와 보안 기술과 디지털 저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왜 우리가 써야 되느냐? 기술인데 우리가 사업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하죠. 그렇죠? 왜 써야 되냐면요. 블록체인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당연히 일을 하는데 누구랑 또 일할 확률이 높아요? 로봇이랑 할 확률이 높죠. 근데 로봇은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주거나 사람은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근데 로봇은 우리가 지표를 줬을 때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표면적으로. 뭔가 엄청난 장치를 해야지 이해하겠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반에 어떤 뭔가 재화의 보상책이 있으면 이걸 로봇이 인식해요. 왜요? 로봇은 디지털이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은 디지털 보안 및 화폐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흔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디다스라는 게 있어요. 아디다스가 전 세계에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그 신생 개발국에 공장을 만드셨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 독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더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로봇이 합니다. 이제 아디다스 신발을. 근데 로봇은 잠을 잘까 안 잘까요?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요? 로봇은 24시간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로봇 윤리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8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있죠? 네, 24시간 중에서. 그럼 지금보다 로봇이 24시간 돌아가는, 흔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블랙 컴퍼니라고 하거든요. 깜깜한데도 일을 할 수 있는 컴퍼니, 블랙 팩토리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생산량이 3배로 증대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딴 얘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영학과 쪽 분도 계시고 경제학과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얘기 또 기회 되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표들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죠. 뭐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 애플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둘이 애플을 만들면서 고민했었어요. 우리 회사는 본질이 뭐냐, 본질. 우리 회사는 도대체 본질인 거야.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는 우리 회사는 심플이다.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표현해주는 것들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라고 얘기했고, 워지니악은 어떻게 했냐면 독립된 자유를 지닌 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우리 회사가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이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잡스가 얘기한 심플이라는 것들이 결국 애플의 본질적 요소로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죠. 애플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뭐 돌아가셨죠, 우리 잡스,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지만, 워지니악은 참 재밌어요. 독립된 자유를 지닌 개인, 이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블록체인입니다. 초개인화 시대에 각자가 독립된 자유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워지니악은 지금 그 팀 쿡이죠, 애플의 팀 쿡 회장이랑 같이 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미래를 이미 그리고 있겠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새로운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본질적인 요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본질을 추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방법론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본질이 뭐냐, 도대체 어떤 사업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질을 과연 서양 사람들, 서양의 그 컴퍼니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봤더니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IBM, 유명한 회사죠. IBM의 슬로건이 띵크예요, 띵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은 띵크 어윅이에요. 그리고 애플의 슬로건은 띵크 디퍼런트입니다. 그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슬로건을 썼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바로 생각하는 동물이고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슬로건들을 저렇게 항상 우리는 생각하자는 걸 가지고 되게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애플 다음에 세상에 누구냐 이거지. 저도 사실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저는 그냥 리팅크라고 해놨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생각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회사가 나올 것이고 그 회사가 또한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네 번째 생각의 엄청난 회사는 동양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특히 이 코로나의 전 세계 중심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이 그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보다는 이 인류의 생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회사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어찌 보면 진정한 코로나 시대 영웅이 탄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죠. 빠르게 어떤 생각의 패턴을 바꿔서 인류가 한 단계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이게 하고 기술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변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약간 철학적 용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서 쓴 편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it is itself, 그것은 그것 자체이다. 이것이 그 블록체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저는 이제 링크체인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링크의 방식으로 연결되는 체인이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것도 애플까지 나온 생각의 방식이에요. 근데 블록체인 이걸 여기를 넘었을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어떻게 했죠? What, how, why로 했어요.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 왜 할 거냐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애플은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 뭘 할 거냐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 우리가 왜 할지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근데 왜 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왜 대학을 다니고 왜 지금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커뮤니티 학습도 하고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거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것이 기술적인 발전으로는 블록체인이 더 실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뭐 자본주의나 자본론 경제학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게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는 거죠. 패러독스, 아담 스미스 패러독스라는 건데 예,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는 거죠. 예, 이제 보통 우리가 평상시는 어떤 게 둘이 비싸죠? 여러분들?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비싸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자, 무슨 상황? 내가 엄청나게 목이 마르고 정말 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와 물 중에 어떤 게 가치가 있죠? 당연히 물이 가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걸 가지고 국부론이라는 책을 발상도 냈고 자본주의의 원형적인 방법들을 창출해낸 거죠. 과연 인간이 어떤 상황일 때 그 가치가 더 상승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특정 상황에 사람들이 놓이고 그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고민해봤던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팁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건 딱 팁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유태인의 법칙이라고 쳐보십시오. 숨겨져 있는 유태인의 비법을 알 수 있어요. 꼭 쳐보세요. 네, 유태인의 법칙이 78대 22 법칙이죠. 여러분들 팔레트 법칙 알죠? 팔레트 법칙이 80대 20 법칙이죠? 근데 사실은 이 팔레트 법칙은 유태인의 법칙을 따라한 거예요. 78대 22.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78대 22. 사람의 몸에 수분과 피의 비율이 78대 22. 그리고 온갖 이 지구상의 그 생태학적 논리는 대부분 78대 22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걸 가지고 쉽게 금융 기법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회 되면 또 한번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품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품권이란 게 그 블랙버스터라는 회사가 1995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인류 최초로 상품권이. 그런데 실제로 상품권을 상용화시킨 건 2001년도 스타벅스예요.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커피 파는 회사로 알고 있죠? 실제로 스타벅스가 돈이 되는 거는 상품권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앤 오더 같은 거 하시죠? 사인앤 오더 하시면 어떻게 돼요? 돈을 충전해놔야 되죠? 그게 상품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돈에 보면 항상 잔액이 남아있죠? 그 잔액은 누구 거예요? 스타벅스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는 그 돈 갖고 뭐 할 수 있죠? 또 다른 스타벅스 매장을 전 세계에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비율을 근데 스타벅스도 78대 22의 유태인의 법칙을 활용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자본의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한번 요것도 78대 2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반지름과 세로의 길이 했을 때 이 안에 78 남아있는 게 22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묘한 법칙이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이버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78대 21을 찾아보시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길에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블록체인은 굉장히 뇌신경학이랑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측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핵 부위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보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하면 보상, 내가 보상 받았다. 보상 받았네. 라고 반응하는 거고, 편도체라는 거는 반사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나는 이쪽에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편도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재밌습니다. 뇌의 공내측 전전 두피 지점이 있어요. 이런 부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거를 정당하게 이 정도의 보상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들 그쵸?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그런 생활 하시죠? 그런 인체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가치를 계산해서 직관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내려요. 인간이. 되게 위대한 거죠, 인간이. 네. 그런데 이것과 같이 블록체인이 많이 구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뇌를 닮아 있고요. 뇌를 닮아서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가치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신 분석학 쪽에서 이 커먼 커런시라는 게 있어요. 공동통화. 신경학적 실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죠? 커먼 커런시예요. 그러니까 뇌에도 그 화폐가 있어요. 화폐가. 물론 이제 이 공동통화나 커먼 커런시라는 개념은 사람이 만든 얘기겠지만 신경학적으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화폐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에서 이제 구현해서 기술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블록체인은 여기 계신 분들은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 왜 동양에서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 반증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IT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IT 기반은
010이라는 기반 자체가 사용자 사고방식 기반이에요. 근데 010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신호를 바탕으로 한 베이스는 좋은데 동양은 조금 더 그 부분보다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 연기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굉장히 연동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드라망이라 해서 그 제석천이라는 인간의 생각의 방식인데 이게 다 실제로 이제 인드라망이라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로 연결이 돼서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들인데요. 이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노드라고 표현하죠. 노드. 이 물방울이 노드라고 해요. 노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성.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인가 상상을 하는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생각이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다 생각 기반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걸 불교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현상은 걸림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융합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화합, 법계, 연기,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블록체인과 연관된 사상의 바탕인데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제가 동양에서 좋은 찬스로 이제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죠? 비트코인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든 그 논문이에요. 논문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실제 자산의 가치가 인정을 받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토시 나카모토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중본 철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서양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이다, 호주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존 인물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나타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일본어로 써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고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새롭다는 표현인데요. 새롭게 철학과 사학을 기반으로 한 중심, 센트럴리즘을 만들고 싶다 생각한 거예요. 변혁 과제로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본질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여기 이 중자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개인화 시대에 뭔가 중심이 되는 어떤 개념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철학가이면서 인문학자이면서 기술자 그리고 금융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얘기했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직업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좁히지 마시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탈중앙화를 넘어선 개인이 고도화. 이것이 블록체인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개인이 고도화될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과제고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죠? 핀테크는 알죠? 그렇죠?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술을 가지고 돈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 시스템에서 기술로 변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테크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테크핀은 아예 그냥 기술을 가지고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는 아직은 핀테크에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달 5월 말에 네이버가 그 미래에셋이랑 같이 새롭게 에셋 그 뱅크를 만들어요. 이거는 테크핀에 가까워요. 네이버는 4,300만 명의 잠재적 고객들을 가지고 이 테크닉 시장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존의 우리 은행들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은행 많이 안 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특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해줬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테크핀이 조금 더 발전해서 블록체인의 기반에 되어버리면
네, 여러분들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뭐 쓰는 금융 자산관리 시스템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쪽으로 더 변화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제가 기술 얘기는 사실 안 드리고 이렇게 약간 좀 인문학적이고 경영학적 측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결국 뭐냐? 복잡하거나 디지털화되지 않은 영역을 바꾸는 인간학에 대한 기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학 기술은 여러분들 같이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죠? 공자입니다, 공자. 그렇죠? 인간학 기술은 뭐 예수님도 인간학 기술의 선도자들이죠. 근데 이제 특히 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사회의 중심을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틈틈이 인문고전도 많이 읽으셔갖고 그런 세상의 흐름을 좀 넓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를 본다면 keep simple. 어떻게 심플하게 할 거냐. 이거 뭐죠? 아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거 똑같죠? 심플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인 거죠. 지금 여러분 언택 소사이티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을 보살피는 언택 소사이티에 들어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고나 행동의 패턴이 더 심플해져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분들도 배우시지만 행동 경제학에서 보면은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심플하게 언택 소사이티와 함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서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토큰을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감정적 오란되겠죠. 왜 억울해요? 무엇인가 내가 기여를 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생각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시대를 더 잘 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언메이드 니즈에서 이부터 행동 경제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때는 뭐죠? 니즈 원치라는 얘기 많이 했죠. 우리 전통 마케팅에서 니즈가 뭐고 원치가 뭐냐 그래서 실제로 숨겨져 있는 고객의 원치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언메이드 니즈. 아직도 그 고객이 스스로 모르는 욕구, 욕망 이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분석 기술도 알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은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 몰라요. 그렇죠? 패턴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패턴의 흐름을 기술을 통해서 이해를 해갖고 거기에 맞도록 심플하게 바꿔서 심플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상품을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무엇인가 상대방한테 셀링 포인트를 판매, 구매 시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블록체인은 데이터. 여러분들 블록체인과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AI는 뭐죠? 여러분들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 인공지능의 기능이 뭐죠? 데이터를 모으는 게 지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모아서 분석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는 것까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뭐죠? 모은 걸 가지고 다시 개인들한테 가치로 뿌려주는 거예요. 네. 이게 딱 그래서 데이터가 블록체인과 AI,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또 하나 뭐냐? 중요한 게 신뢰라는 개념이에요. 블록체인은 신뢰 기반의 기술이에요. 신뢰를 나아지게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신을 초래했죠. 이게 왜 그런지 아주 심플합니다. 코인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어요. 사실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뭐 이것도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진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 신뢰사로 나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통찰력, 인사이트, 인성, 휴머니티, 그다음에 도덕성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잘 기술화시킬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목적, 결국 이게 목적이 일단이에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랬을 때 인간과 인간끼리 또 기계와 인간, 기계와 기계끼리 협력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죠? 목표죠. 목표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도 2022년도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으로
진짜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미 흔히 얘기하는 정부나 지자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근데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뭐냐?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변화시키겠죠. 이 시장은 급속도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사례를 들면, 코닥도 아시죠? 필름 회사입니다. 필름 회사가 필름을 엄청 오래 200년 넘게 그 회사를 유지했죠. 근데 코닥이 재밌는 거는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했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으면 디지털 팔아야 될 거 아니겠죠? 근데 못 팔고 안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지털 카메라를 파는 순간 필름 산업의 인류의 필름 산업의 핵심인 코닥은 자기 정체성이라 모든 게 무너져버려요. 그걸 버리면서 디지털 카메라는 새로운 시장을 뛰어들기는 너무 리스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냥 그들 세계에서 필름으로 가지고 코닥을 유지해왔어요. 근데 블록체인과 결합하니까 뭐가 됐죠? 여러분들 디지털은 뭐죠? 무한복제죠? 무한복제를 해요. 계속.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 무한복제에 뭘 매기죠? 순위를 매겨놔요. 즉 사진을 출력할 때 디지털 카메라에서 첫 번째 디지털 카메라 출력한 거랑 첫 번째 출력한 거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코닥한테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코닥은 코닥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큰 돈을 모아놓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우리가 생각이 그만큼 올라갈 때까지 코닥은 시장을 기다리는 거죠.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토큰 2.5 앞으로 제 예측은 한 2022년, 2023년도부터 아마 다양한 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빠르면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개인화 서비스, 개인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업의 형태랑 또 달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구독경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 모델이라 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떴죠. 근데 공유경제 모델은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이 공유경제 모델은 원래 서구식 사업 모델이에요. 우리 이 동양적 관점의 모델이하고 좀 달라요. 협업하는 패턴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어떤 부정적 표현은 아니고 그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동양적 관점에서 이런 공유경제 모델,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인데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 공유 사업, 그 비즈니스 하는 중에서 그 패스트5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 사업 모델은 서양에서 갖고 왔지만 패스트5는 한국 사람에 맞게 다 바꿨어요. 24시간 오픈하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바꿨어요. 바꿨더니 역시나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패스트5 모델이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사업적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팀쿡입니다. 팀쿡은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이렇게 앞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AI 잠재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나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을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게 뭐냐? 이 기술에 인성과 인간의 가치를 넣도록 노력해야 된다. 나는 그것이 블록체인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윈, 그렇죠? 마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는 기계와 달리 신앙과 영혼이 있고 독특한 창조력이 있다. 인류가 기계를 통제할 수 있으면 기계는 영원히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인간은 반복되는 일이 아닌 더욱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누스, 그렇죠? 브라민, 랭클만 유누스입니다. 유누스의 생각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앞으로 앙트프라노라고 보는 거죠. 기억하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좀 제가 나이가 많은 저는 무슨 사업을 한다면 저희 아버님이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표현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그런 분들 많겠죠? 사업하면 집안 말아먹고 무슨 사업을 해? 그냥 안정되게 월급쟁이를 하고 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는 제도권 문화에 익숙해서 그래요.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는 굉장히 그 제도화된 교육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은 독일의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교육제도를 받았어요.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라고 아시죠? 그분이 제상을 했을 때가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굉장히 수직적인 이런 그 소수 엘리트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교육제도를 바꿨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중소상공인 노동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지금 우리가 했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런 교육제도 하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 거를 받아들였지만 부모님들이 열성적으로 하셔갖고 굉장히 좀 훌륭한 인재들 많이 양성했는데 그 교육의 패턴은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교육은 딱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뭐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럴 때 보면은 돈 있는 분들이 지금도 좀 그렇죠.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로 유학을 보내죠. 외국은 뭘 하느냐? 인문학 교육시켜요. 우리는 아시지만 인문학 교육 여러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받았나요?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하시지만 인문학 교육, 틈틈이 인문학 교육도 받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자기 소양을 쌓아야 됩니다. 진정 자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대에 인류를 한층 더 낫게 할 수 있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누스는 1차 산업시대의 농경시대는 가족 경영의 기업 시대라고 얘기했고 2차와 3차는 노동자의 시대죠.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 시대죠.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시대죠. 노동자들이 중심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인간의 진짜 행복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4차는 이제 프리랜서의 독립적 계약업자.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왔고 여러분들이 아마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다능자라고 해요. 다능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제가 이제 여기 강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 서구 철학이나 문명사의 첫 시발을 올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생각은 되게 심플하다고 봐요. 근데 저희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도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든지 현상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은 사실 오히려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민, 학업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좀 다 아시지만 지식은 뭐죠? 정해진 질문과 답변을 찾아내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죠? 정해진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굉장히 여러분들 시간적인 양은 늘었을 거예요. 이 시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세상의 변화를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세상에 새롭게 질문하는 그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닌 인문학 기술로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회 되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